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좀 독특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국내 사형수, 살아있는 사형수가 지금 현재 61명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은 사형수가 아직도 61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9년 7월 14일 그 이승만 정권 때죠. 그때 첫 사형을 실행하고 그 후 92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왜? 인간사회라는 것은 도덕과 규율 내지는 법률이 있죠. 법률도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국가를 배반한 그런 반정부 인사도 있을 거고 또 간첩도 있을 거고 또 사회적으로는 살인 및 방화 기타 여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주로 사형을 받습니다. 920명이 벌써 이미 사망을 했는데 사형을 받고 근데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때 23명을 한꺼번에 이제 사형을 처한 다음에 무려 23년 동안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형 언도를 받고 기다리는 61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사형을 아직 못 시키고 있습니다. 23년이 더 되는군요. 이제 봤더니 1997년이니까 딱 맞네요. 23년, 24년, 2021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도록 지금 현재 사형을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답니다. 23년 동안 지금 그 사형을 기다리면서 사형수가 살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지금 남자는 78세, 여자는 84세입니다. 하늘이 주신 운명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자 보면은 개중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운명대로 못 살고 하늘이 준 명을 어기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0년 12월 30일 한국 주요 인도적인 단체에서 사형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빨리 해결하자 이런 그 호소문을 남겼습니다. 사형 집행을 23년째 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법적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호소가 2020년 12월 30일 있었는데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8번의 사형제도의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주장을 한 호소문을 한 단체를 몇 군데 소개하자 보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어는 사실 1960년대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사본 적이 하나 있는데요. 양수정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형장으로 가면서 사실 사형수는 어느 때 언도를 받고 최고 형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느 때 어느 날 불러낼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철조망 밖에서 누구누구 나와 누구누구 번호 나와 하면은 그게 바로 사형 처형의 시간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 사람은 항상 조이고 삽니다. 마음을. 아, 해가 지면 아 살았구나. 해가 뜨면 아 죽었구나. 1년 365일 매일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는 하루살이의 삶. 그게 사형수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엄청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형수들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분이 사회부 기자인데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있었던 많은 참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 너무 절절한 거예요. 아, 참 저런 끔찍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참을 인자는 칼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칼도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지 못하고서 죽음을 기다릴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장 씨예요. 전 애인 집에 들어가서 배관수리공이라 그러면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인의 부모를 죽였어요. 흉기를 살해해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던진 사람이에요. 뒤늦게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대구에 20몇 살 먹은 청년이에요. 세상에 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에 아니 지구상에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나요? 뭐 일일이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다가 탓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일단은 우리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사극 영화를 보면 망난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 개망난이 개망난이 그러지만 사실은 그 망난이의 어원이 조선시대 때 아니면 고려시대 때까지 올라가겠죠. 사형 집행관입니다. 이 죄수를 묶어서 고문과 고문을 끝한 다음에 이자를 사형에 처하라 하고 법관이 이야기하면은요, 그 무시무시한 칼 있잖아. 칼을 춤을 막 춥니다. 그게 바로 망난이에요. 그가 잘라내는 건데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그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광고 수익이 안 들어오고 또 심지어 영상이 카트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겠는데 여러분 그 망나니를 많이 봤죠? 조선시대 때는 정변이 일어나면은 수백 명까지 처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참 처형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먼 친척은 참 유배를 보냅니다. 저 전라도나 섬이나 뭐 산골로 그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모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뒤집힐 때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우리 한국의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4.19가 나고요. 곧바로 민주당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신문에 사형수의 처형 장면이 그대로 중계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 거에 지금도 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오랏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데 끔찍하죠. 그 얼굴을 가리고서 하얀 죄수복을 입고 누워있는 장면 사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차마 올리진 못했어요. 정변이 일어나서 그 앞에 정변의 원인이 됐던
정치 깡패라든가 아니면은 사상이 다른 자들을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 뒤로 무려 920명이 죽었는데 억울한 죽음도 물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196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 스잔 헤이워드라는 여자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영화. 그 영화가 내가 알기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법형 제도가 반드시 올바르게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아니면은 이 책에서 많은 그런 예를 봤죠.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런 규범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찬탈되지 않았나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댓글이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누구누구라고 못하겠는데 자유당 시대 때 저 뭐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정변에 의해서 억지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그런 후세에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놓겠죠. 주요 사건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1993년 왕국회관 방화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가다가 사이비 종교에 관한 범죄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1993년 원 61살 원모모 씨가 현재 가장 오래된 수감적인 사형수인데요. 강원도 원주에 살던 원 씨는 1992년 12월 4일 아내가 특정 종교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예배당에 가가지고 아내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안 나오고 그 왕국회관에서 아내를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휘발유를 가지고서 그 왕국회관에 불을 질렀는데 방화로 1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분이 현재 25년째 수감 중에 있습니다. 26년째가 되겠죠. 이제 새 신축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2004년 영생교 신도 살해사건. 이것도 역시 사이비 종교입니다. 영생교 1981년 만들어진 이 종교는 하나님의 성희 승리재단 영생교입니다. 신도 나경옥 씨의 79세는 신도 6명을 살해하고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2004년 9월에 대법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이야기 안 되다가 나중에 그 범죄를 저질렀던 분의 한 일원이 고백을 하면서 사건이 밝혀져 가지고 결국 나경옥이라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또 김민찬이라는 사람 2013년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확정된 사람인데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이건 여러분 신문에서도 많이 봤죠.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기수 열애 등을 이유로 군대 내에서 빻다. 이건 참 없어져야 할 사건인데 2013년도에도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상관 등 4명이 살해됐습니다. 이 김민찬 이 병사는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오종근 2010년 사형 확정이 됐는데요. 일명 이것도 가장 최근이죠. 보성 어부 사건입니다. 전남 보성에서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 4명을 바다에 빠뜨려서 살해했습니다. 참 끔찍하죠. 한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최근에는 36살 이영학 일명 어금니 아빠 자기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 이거는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형수들이 깜빵에 들어와 가지고 사형의 언도 받고 교화원들
그러니까 교정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동부경찰 동부구치소에서 그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을 해가지고 참 이 말이 아닌데 법무부에서는 뭘 했는지 모릅니다. 법무부 장관 그런 거 못하고 뭐 딴짓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1000명이라는 죄수들이 코로나에 걸리게끔 한 그런 끔찍한 일이 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인데요. 참 그건 몹쓸 짓이에요. 그런 걸 막지 못하다니 그건 공무원들이 100% 잘못 아닙니까? 어쨌든 그 교정직 공무원들이 사형수가 깜빵에 들어와서 형을 받고 대개는 6개월 이내에 종교에 심취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저지른 범죄를 끔찍히 뉘우치면서 그때부터 종교에 심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그 순간은 못 넘기는 거예요. 칼도자의 마음심자. 인내하자 이거예요. 인내하자. 마지막으로 인내. 여러분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30일 날 한국의 민주적인 단체 내지는 양심적인 단체에서 사형제도를 확실하게 폐기하기 위하여 법으로 다시 결정하자라는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최근에 왜 답을 못 내리겠는가 하면은요, 성범죄가 아주 끊임없이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공창제도는 아니지만 서울역의 양동 내지는 청량리의 588 미아리 영등포 역전 앞에 가면은 자기의 성적 욕구를 5,000원이면 해결했어요. 또 아무리 참 못난 사람도 5,000원이면 거기서 다 받아줘요. 뭐 미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5,000원이면 해결됐거든요. 나중에는 최근에는 뭐 5만 원, 7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데 그 공창제도는 아니지만 그런 참 창녀 소굴을 없애니까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N번방인가 뭐 그런 것까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범죄가 있을 때는 풍선 효과가 난다는 걸 알고 제도는 제도지만 그런 걸 완벽하게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녀제도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저요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배호TV 특집 서양호가 김수영이 전해드린 사형제도 사형수 61명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콘텐츠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